안녕하세요. 양의 주식 할기 구현 CF입니다. 파가야 후딱 재무제표 분석 빠르게 가시죠. 이 기업은 절대 그냥 AI 핀테크로 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단순히 AI 프로그램을 파는 회사도 아니고 은행처럼 직접 대출을 잔뜩 해주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회사는 AI로 선별한 대출 흐름을 자본시장에 연결하는 금융 네트워크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무제표 분석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파가야는 진짜 플랫폼 기업으로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신용 위험 때문에 흔들리는 금융회사인가? 이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파가야는 금융기관들이 만드는 대출 데이터를 AI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판단한 대출 자산들을 펀드, 투자자, 증권화, 비이클 같은 곳으로 넘겨줍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나 핀테크가 대출을 만들고 파가야 AI가 선별하고 투자자들이 그 대출을 사가고 파가야는 여기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 제일 중요한 숫자가 바로 네트워크 볼륨입니다. 이건 파가야 네트워크를 통해 흘러간 대출 신용자산 규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량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량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거래량에서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입니다. 2024년 파가야 네트워크 볼륨은 약 97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약 105억 달러로 증가하고요. 증가율은 8.5%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무난한 성장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수수료 수익인 레버뉴 프롬 피스는 약 10억 달러에서 12.6억 달러로 약 25.6% 증가했고요. 즉 거래량은 8% 늘었는데 수수료는 25%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단순히 더 많이 거래했다가 아니라 거래 하나당 더 많이 남기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더 명확하게 보여준 숫자가 바로 FRLPC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수수료 수익에서 직접 비용 빼고 남는 중간 이익입니다. 이 FRLPC도 2024년 약 4.07억 달러에서 2025년 약 5.12억 달러로 약 26% 증가합니다. 그리고 FRLPC 마진도 2024년 3.2%, 2024년 4.2%, 2025년 4.9%까지 올라옵니다. 이는 파가야가 단순히 거래량만 키운 게 아니라 거래당 수익화 능력 자체가 좋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2025년에 파가야는 더 많이 거래했고 그 거래에서 더 많이 남긴 회사였습니다. 1분기에서도 네트워크 볼륨은 증가합니다. 약 24억 달러에서 26.2억 달러로 증가했고요. 성장률은 약 9%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수수료 수익 증가율은 약 5.8%이고요. FRLPC 증가율도 약 5%, 그리고 FRLPC 마진은 4.8%에서 4.6%로 소폭 하락합니다. 즉 거래량은 계속 늘어났는데 거래당 남기는 힘은 조금 약해졌습니다. 2025년에는 많이 팔고 더 많이 남긴 회사였다면 2026년 1분기에는 많이 팔긴 했는데 건당 수익성은 조금 약해진 회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봐야 할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수익성이 꺾이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파가야의 진짜 좋은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2025년부터 비용 구조가 확실히 가벼워집니다. 대표적으로 G&A, 즉 일반 관리비가 약 2.4억 달러에서 1.6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총 수익 대비 비율도 23.3%에서 12.3%까지 떨어집니다. 기술 개발비 비율도 낮아지고 마케팅비 비율도 낮아집니다. 즉 회사 규모는 커지는데 운영비 부담은 더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률이 2024년 6.5%에서 2025년 20.3%까지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1분기에는 더 강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25.2%.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래당 수익성은 조금 약해졌지만 회사 운영 자체는 훨씬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파가야의 영업 엔진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아직 순수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가야를 가장 조심해서 봐야 하는 이유, 바로 투자자산입니다. 2025년 말 기준 투자자산 규모가 약 9.45억 달러입니다. 총 자산의 61%이고요. 즉 이 회사는 단순 수수료 플랫폼이 아니라 실제로 신용자산도 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자산 대부분이 레벨 3 자산이라는 겁니다. 레벨 3는 쉽게 말하면 시장 가격이 명확하지 않아서 회사 모델과 가정으로 평가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즉 대출이 얼마나 부실 날지, 금리가 얼마나 변할지, 얼마나 빨리 상환될지 이런 가정이 바뀌면 가치가 크게 흔들립니다. 실제로 파가야는 말합니다. 신용 손실률이 단 1%포인트만 높아져도 공정 가치가 약 1.1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2025년에는 투자 자산 관련 손실이 약 1.07억 달러 발생합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 영업이익의 40% 이상을 다시 깎아먹습니다. 2026년 1분기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집니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약 8.1만 달러까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투자 자산 관련 손실이 약 3,800만 달러 발생했습니다. 이건 영업이익의 거의 47%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영업은 좋아지고 있고 수수료 수익도 늘고 비용 구조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이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산 평가 손실과 신용 위험이 계속 이익을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파가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 2.39억 달러였고요. 2024년 약 4,800원 달러 수준에서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즉 설비 투자나 소프트웨어 투자 같은 자본적 지출은 약 1,39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비하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빼면 2025년 2년 현금 흐름도 약 2.25억 달러 수준으로 플러스입니다. 이건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파가야는 제조업처럼 공장을 계속 지어야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영업에서 현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현금이 설비 투자에 크게 빨려 들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2026년 1분기까지 봐도 이 흐름은 이어집니다. 2026년 1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 4,318만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약 3,443만 달러보다 증가했습니다. 캐펙스도 약 318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6년 1분기 기준 이용 현금 흐름도 약 4,001만 달러로 플러스입니다. 즉 2025년엔 좋아진 것이 아니라 2026년 1분기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이용 현금 흐름은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파가야 현금 흐름에는 투자자산 회수, 비현금성, 평가손실 조정, 주식 보상 비용 같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깔끔한 반복 플랫폼 현금 흐름이라기보다 수수료, 사업, 플러스 투자자산 회전이 섞인 현금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식수 증가입니다. 파가야는 2025년에 순이익으로 돌아섰습니다. 2025년 보통주 기속 순이익은 약 8,139만 달러였습니다. 2024년에는 큰 적자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한 변화입니다. 2026년 1분기에도 순이익은 좋아졌습니다. 파가야 귀속 순이익은 약 2,469만 달러로 전년 동기 약 789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즉 손익만 보면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수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파가야의 희석 가중 평균 주식수는 약 8,310만 주였습니다. 2024년 약 7,088만 주보다 약 17% 증가했습니다. 2026년 1분기는 더 큽니다. 희석 가중 평균 주식수는 약 9,675만 주였습니다. 전년 동기 7,704만 주보다 약 25.6% 증가했습니다. 즉 회사 전체 이익보다 중요한 건 주단 이익이 얼마나 좋아지는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주식수 증가보다 순이익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파가야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네트워크 볼륨은 증가했고 수수료 수익은 더 빠르게 늘었고 FRLPC도 개선됐고 FRLPC 마진도 2024년 3.2%에서 2025년 4.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비용 구조도 좋아졌습니다. G&A 비율도 크게 낮아졌고 기술 개발비와 마케팅비도 비율도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률은 2024년 약 6.5%에서 2025년 약 20.3%까지 좋아졌습니다. 2026년 1분기에도 이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FRLPC 마진은 4.8%에서 4.6%로 소폭 낮아졌지만 비용 구조가 더 가벼워지면서 영업이익률은 25.2%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2026년 1분기를 반영해도 파가야의 영업 엔진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큰 투자 자산입니다. 2025년 말에도 투자 자산 총 자산의 약 61%였고 2026년 1분기 말에도 약 57%였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레벨3 평가입니다. 2025년 말 레벨3 자산은 약 8.78억 달러였고 2026년 1분기 말에도 약 8.62억 달러였습니다. 즉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이 시장 가격보다 회사의 가정과 모델에 민감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신용손실 민감도입니다. 신용손실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2025년 말 기준 공정가치가 약 1.13억 달러, 2026년 1분기 기준으로도 약 1.11억 달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투자자산 손실입니다. 2025년 투자자산 관련 손실은 영업이익의 40% 이상을 깎았고요. 2026년 1분기에도 영업이익의 약 47%를 다시 깎았습니다. 즉 영업은 좋아지는데 투자자산 손실이 순이익을 계속 흔드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희석입니다. 2025년 희석 가중 평균 주식수는 약 8,310만 주였고 2026년 1분기에는 약 9,675만 주였습니다. 이익은 좋아지고 있지만 주식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가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 개선이 신용위험, 투자자산 손실, 부채 비용, 희석까지 모두 이겨낼 수 있는가? 파가야는 지금 AI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 중인 금융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다만 순수 플랫폼이라고 부르기에는 투자자산과 신용위험이 너무 큰 회사이고요. 이렇게 빠르게 파가야 후딱! 재무제표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현 CFA 양의 주식 할기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